건보료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있잖아요.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건보료를 올릴 용기는 정치인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8%죠. 소득의 8%인데 그거를 더 올린다? 정치인들 못합니다. 건보료를 올리지 않는, 건보료가 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료 지출이 늘겠죠. 우리의 의료 지출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건보료를 걷어서 건강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들 하세요. 나라에서는 요만큼 걷어서 요만큼만 해줄 테니까 그 외의 것들은 알아서 하세요 라고 갈 거야. 실손보험을 들던 저축을 하시던 뭐를 하던 건강보험료로 요렇게 보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 놓고서 건강보험료를 지출을 줄이는 온갖 거를 다 해놓고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기부담금 상승 그것도 아닐걸요?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부담금 상승한다라는 그 용기도 정치인들은 못 낸다니까요. 대한민국 정치인들은요.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하시면 자기부담률도 좋고 요거 소득 요렇게 높은데 근데 요거는 못 해드리니까 이거는 다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눈 가리고 아웅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병에 걸리면 그냥 건강보험 밖에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추세는 우리가 건강보험 내에 이런 걸 다 쌓아 안 왔거든요. 건강보험료 우리가 8%가 이렇게 내면서 이제 많은 치료 영역에서 점점 늘려갔거든요. 그래서 비급여를 줄이고 다 급여로 이렇게 늘려가다가 지금 이게 시스템이 꽝 하고 이게 계속 지금은 포퓰리즘이었죠. 급여 영역을 계속 늘려주고 그럴 때마다 의사분들이 그런 거죠. 아니 급여가 적자가 나니까 비급여로 흑자 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비급여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급여 영역을 늘려가면서 복지국가다 보다 이렇게 팽창해 오다가 어느 순간 이 팽창이 빵 터지면서 풍선이 터지는 것 같이 빵 터지면서 이제는 나 몰라요 라고 정치가 나 몰라요 하고 여러분들 알아서 실손보험 드세요. 간단한 거예요. 건강보험료는 생색은 정치인들이 내고 그리고 안 되는 거에서는 그거는 실손 드세요. 그러고 이제 지금은 비급여 부분, 실손 부분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쭉 갈 거다. 의료가. 비급여가 지금까지는 급여를 확장하면서 비급여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이게 비급여가 확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다. 한마디로 이런 사태가 왜 벌어지냐?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적 책임은 지기 싫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민간 부분에서 돈대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주의론만 가면 안 되는 방향인데 시장주의론만 갈 수밖에 없다. 왜? 사회적 대통합과 국가가 정치가 책임 있는 정치를 못하는데 결국은 시장 원리대로 갈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 원리를 보완하는 그러니까 의료 같은 경우에는 인권의 문제도 있고 생명권의 문제도 있어서 시장 원리가 아닌 국가 상호 부조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상호 부조의 개념에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것도 상호 부조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또 하나 지금 우리가 박살나고 있어요. 뭐냐면 의료보험이라는 건요. 저 의료보험 많이 냅니다, 여러분. 지금 빅터님도 지금 슈퍼챗 써주셨고 여러분들 저 광고도 많이 봐주시고 슈퍼챗 써주시니까 좀 돈을 어느 정도 버니까 저 건강보험 많이 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상호 부조라는 건 간단해요. 제가 보험료를 많이 내고 제가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안 가면 제가 낸 돈을 딴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이게 상호부조거든요. 기본적으로 상호부조예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건강보험이 상호부조의 성격으로 이게 작동을 하려면 누군가는 낸 돈보다 적게 써야 돼요. 누군가가 낸 돈보다 많이 써야 되니까. 근데 누가 아플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꼬라지는 어떻게 된다? 쓰는 사람 많아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것보다 건강보험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자기가 낸 것보다 더 많이 쓰는 사람들이 뿍 늘어날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거부터가 이 시스템은 운영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인들 고령화되고 노인돼서 여러분 소득 줄어든 다음에 건강보험 훅 줄어드는데 혜택은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인구 구조적으로도 이게 답이 나오겠어요? 답 안 나온다니까요. 지금 4대 보험 폐지 주장, 지금 4대 보험에서 건강보험하고 그리고 국민연금은 유지가 불가능한 거로 가겠죠. 그리고 이 고용보험과 관련돼서도 너무 산재는 그건 별도로 놓고 고용보험도 너무 얍삽하게 이용한 사람이 너무 많죠.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이제 건강보험이 여러분 이제 더 잔인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뭐냐면요, 여러분. 자, 보세요. 나이 먹고 소득 없고 재산 있어.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그걸 냅둘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포를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젊은 친구들은 또 이 걱정이 있죠. 노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건강보험을 도대체 몇 퍼센트를 내야 되는 거야. 젊은이들에게 떨어진 숙제. 그리고 노인들은 소득은 없어지고 자산인데 그 자산 소득 앤드 재산에다가 건강보험을 얼마만큼 유지하기 위해서 부실 것인가. 다시 말해서 있잖아요. 유럽에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인구 구도상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젊고 그 위에 소수의 노인들을 떠받치던 복지국가는 인구 구조적으로 복지국가를 유지할 수 없는 시대가 2021세기 2000년대. 지금은 복지국가 유지를 할 수 없다라고 유럽에서부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인구 구조가 더 끔찍하죠. 허위 사실을 함부로 짓거리지 말아라. 병신 같은 놈인지 년인지 이 새끼가 너 일단 나가고 병신아. 인구 구조가 족같이 된다는 게 그게 어떻게 허위 사실이냐 이 병신아. 뇌가 있니? 뭐가 허위 사실이니? 네. 그럼 이 상황에서도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도 그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건강보험 관련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또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당연지정제 있잖아요. 요양기간 당연지정제는 어떻게 될까? 근데 지금은 치료하는 병원 말고요. 요양시설은 건강보험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될까? 이 요양급여와 관련돼 있어 건강보험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제가 그래요. 우리 사회가 발생하고 있는 정치적인 거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선진국이 됐잖아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착각에 빠져 있냐?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어떤 착각에 빠져 있냐면 선진국도 할 수 없는 리미트가 있는데 그 리미트를 지금 몰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이 정도 살게 됐으니까 이 정도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No! 선진국이 무슨 천국이 아니거든. 지금 대한민국 민주화다, 권리다, 기타 등등해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들고 국민소득도 3만 불 넘고 선진국 됐고 했으니까 이 정도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별의별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지원금, 보험료 시스템 진짜 너무 방망하게 국민들한테 그런 약속을 한 거거든요.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이 정말 남발돼 있는 상태라니까요. 지금 국민연금은 우리가 국민연금 여러분 우리가 2055년, 2060년 뭐 몇 년 늘려서 뭐 13%로 소득 대체를 올리고 65세부터 받게 하고 여러분 요번에 국민연금 안에서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4월이 결정이 난다는데 4월에 어떻게 결정이 날까요? 13%로 늘린다? 지금 9%에서 13%를 늘린다? 그리고 지금 59세까지 내잖아요. 60세부터 안 내잖아요. 근데 그 65세까지 낸다? 소득 대체율은 얼마로 될 거고, 뭐 기타 등등 4월달에 결정이 나는데 그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도 대한민국 그렇게 해도 그거 몇 년 연장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2055년이 왔어. 그래서 진짜 연금이 고갈됐어. 그러면 그 당시에 연금이 고갈된 다음에는 연금 어떻게 할 건데? 그런데 이거 관련돼서 있잖아요. 정말 냉정한 게 뭔지 아세요? 냉정한 해결 방법은요. 연금 낸 거와 그 수익률에 맞춰서 수익률대로 준다. 그러면 그게 용돈이지 연금이야 얘기가 나올지언정 그러면 재원을 만들어 놓든지 국부펀드가 만들어져서 어떻게 뭐 세원으로 해서 뭐 기금으로 하든지 아니 국민들이 걷어서 국민들한테 준다면서 어떻게 주어서 수익률 이상의 돈을 준다라고 지금 뻥을 치냐고. 지금 그것밖에 안 돼요. 국가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한테 9% 했는데요. 몇 퍼센트 보장은 안 되고요. 국민연금 운영하고 뭐해서 이만큼 돈이 있어서 당신 각자마자 낸 돈에 얼마씩 해가지고 이렇게 드릴게요. 그게 솔직한 거야. 그렇게 해야지 유지 가능하지. 지금 상태에서 소득 대체율 몇 퍼센트를 연금 드릴게요. 그 약속은 지킬 수가 없는 약속이라니까. 구라 정권이라고 얘기할 거는 못해요. 구라 정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국민연금. 왜냐하면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이 의료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독박을 써도 할 말이 없는데 국민연금 문제는 독박을 쓰게 많이 억울한 거고 지금 우리나라 꼬라지에서 출산율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냥 낸 거에다가 엠빵 해가지고 나눠주고 국민연금 해체합니다라고 하는 게 솔직히 더 진짜 솔직한 정치인이죠. 그러면 노후에 어떻게 하나 이 답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답이 없는데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기금을 만들자요. 기금을.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뷰티풀하게 여러분 문제 해결한 나라가 어디냐면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석유 있죠. 석유가 있잖아요.
석유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걸 펑펑 쓰지 않고 다 국부펀드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 국부펀드가 어느 정도냐면 국민 1인당 4억이에요. 그게 1조 달러가 넘고요. 1조 5천억 달러 정도 되나요? 노르웨이 국부펀드 규모가. 국민 한 명당 4억이라니까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곱하기 인구수 곱하기 4억을 하면 그 나라 국부펀드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국민들의 노후나 기타 등등을 다 그거로 해결이 가능해. 그리고 그것도 원금은 계속 불려나가면서 수익금만 국민들한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 국부펀드를 조성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이 사실상 해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요. 국민연금이 처음에 국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한 소득 대체율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우리도 진작에 국부펀드에 대해서 개념을 만들고 세금 중에서 어느 정도를 기금으로 만들어서 세금이 아닌 기금으로 걷어서 계속 불려나갔어야 되거든요. 그런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밥 말아 먹었다고 해야 되나? 그 노르웨이는 세금도 엄청나죠. 그 노르웨이가 세금을 엄청나게 걷는 이유는요, 여러분. 국민들을 착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원 부국의 비극이 그 많잖아요. 이제 그 오세아니아의 조그만 섬 나라 나우루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원의 비극 얘기는 많단 말이에요. 베네수엘라부터 시작해서 나우루, 베네수엘라 이런데 그런 데처럼 되지 않으려면 그냥 자원으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자원으로 펀드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자원으로 돈 생긴다고 국민들한테 면세해주면 국민들이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이게 박살이 나니까 국민들한테 세금 많이 걷으면서 계속 그래서 그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세금을 진짜 많이 걷는데도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선진국에 진입하고 세수도 확대되고 600조 이상의 세금을 걷는 나라로 확장이 되면서도 지속 가능한 세출 세입 구조 그리고 국부 펀드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개념이 없었다는 그 나라의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정치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나라의 수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